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해결사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2019년 주식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었던 변수들로 실망감이 있었던 한 해였을 수도 있지만요. 이제 떠오르는 2020년 어떻게 우리의 계좌의 수익을 힘차게 끌어올릴 수 있을지 새 출발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다행인 건요. 2020년 주식시장, 이 전망을 매우 밝게 점치는 전문가들의 수가 우세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특집 주식 해결사. 오늘은 2020년 증시 각 증권사 리서치에서는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지, 우리 주식 해결사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떨지, 시장 예측뿐만 아니라 유망 업종과 종목까지 진단해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 상담 시간을 2배로 늘려서 종목 상담 릴레이까지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늘 주식 해결사 특집 혜택을 모두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서둘러서 여러분의 고민 종목들을 보내주세요. 02786-1073 또는 102 전화 2대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종목에 대한 진단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선착순 20분께는 주식 해결사 무료 상담, 전문가 무료 체험권을 나누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행운의 기회까지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식 해결사 2분은 올스탁 감명근 전문가 그리고 최병진 전문가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말 특집으로 준비한 2020 경제전망 시간의 김재인입니다. 이 시간에는 코스피 밴드와 유망 업종 및 테마, 그리고 대내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권사별 예상 코스피 밴드입니다. 총 7개의 증권사를 선정을 했고요. KB증권, KTB투자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흥국증권을 조사했습니다. 여기에서 평균 코스피 상하단 밴드는요. 1940에서 2400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별 유망 업종은 무엇일까요? 7개 증권사 업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금융, 자동차, IT, 반도체 등이 꼽혔는데요. 여기에서 단연 1위 업종은 바로 IT 반도체였습니다. 이어서 5대 유망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을 강타했던 이 5G가요. 2020년도에도 여전히 관심 테마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명 소부장이죠. 소재, 부품, 장비 업종도 좋게 나타났는데요. 이 정부의 2020 예산에서 이 소부장 산업이 약 1조 3천억 원을 지원받기 때문이고요. 이 소부장 특별법이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결제 테마입니다. 2019년에도 대세 상승을 이루었다면 2020년도에도 강세 테마가 됐고요. 그리고 콘텐츠, 환경 테마 등도 2020 유망 테마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5대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 꼭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020 대내외 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 변수인데요. 내년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바로 11월 13일에 열리는 미국의 대선입니다. 시장은 그 전까지 미중 무역 합의는 휴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대선 이후에는 2차 무역 합의에 대해서 집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차 무역 합의는 중국 기업 구조 개혁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대내 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로 나뉠 수가 있겠는데요. 경제 성장률, 수출, 그리고 원달러 환율, 기업 이익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경제 성장률입니다. 2% 중반대가 예상이 되고요. 수출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업종으로 반등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3분기를 기점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 기업 이익은 반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경제 성장률에서 저성장 고착화 기조가 보이고 있다는 점, 수출에서는 반도체 업종만 이 업종 편중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시에는 수출 가격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가 있다는 점, 기업 이익은 제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전문가님 의견 들어봐야겠죠. 먼저 감명근 전문가님, 2020 증시 상하단과 앞으로 장세 어떻게 예상해 주시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올해 증시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요. 일단 우리 올해간 미중 간 무역 분쟁 등의 영향으로 아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외적인 역풍이 휘둘려서 철저히 외면당한 그런 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년에는 좀 아무래도 좀 희망을 가지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뭐 전망이란 건 내년도는 사실 뭐 무의미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예상 전략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예상 전략을 밴드를 설정해서 대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일단 코스피 하단으로는 2,000포인트를 지지선을 놓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2,4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반기 내에 충분히 2,300포인트 이상은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어집니다. 일단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지금 상존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완화되는 그런 기조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1월 달에 이제 초에 서명이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중 간의 서명이고 그렇게 되면 2월 달에 다시 이제 발효가 되게 되죠. 그 이후에 또 그러면서도 또 미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상이 당분간 지금 가능성이 없다 보여집니다. 이제 견조한 뭐 GDP 성장률도 그렇고요. 낮은 물가 수준 이후로 딱히 지금 현재로서는 금리 인상 얘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또 안도감을 가질 것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PMI 지수나 ISM 제조업 지수도 보면은 지금 확장 국면에 지금 몰입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IMF에서 보면요.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보면은 이제 선진국보다는 오히려 지금 신흥국 이제 경기 성장률이 3.9에서 4.6%까지 더 높아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높을도가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계 전체적인 경제 성장 회복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크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에서는 계속 지금 유동성 완화, 돈을 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달러도 약세 구간에 진입되어 있습니다. 환율을 오늘도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요. 지금 그러면서 원화 강세가 이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보는 투자 매력도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메모리 가격이 안정되면서 그리고 디램이나 낸드 재고도 지금 거의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좀 특히 디램 가격 같은 경우는 대략 뭐 2월쯤 되면은 거의 기술적으로 반등이 크게 한번 나오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보는데요. 이렇게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가 만나서 우리 증시를 부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또 특히나 또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좀 약간 강도 높게 실시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자금들이 주식 시장으로 몰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경기 순환 변동치를 보면 2017년도에 이제 하락세를 보인 이후에 지금 반등 국면을 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우리가 2020년 아시아 전략 보고서에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주당 순이익이 올해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33%대에서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22%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제시하면서 충분히 그 우리나라 그 투자 전망을 또 상향으로 좀 조정을 했죠. 그러나 이제 좀 여러분들이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내년 11월 3일 미 대선인데요. 대선 같은 경우에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변동성이 클 확률이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미국 선거 때를 살펴보면 S&P가 보통 연초 대비 9.6%에서 재선인 경우에는 대략 10.5%까지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과거 트럼프 당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되면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게 느껴집니다. 또한 우려되는 점이 이제 하나 있다면 IT나 반도체 쪽 섹터로 좀 어떻게 보면 좀 편중돼 있다 이겁니다. 그에 대해서 타업종으로 매수세가 확산되는 것까지는 아무래도 1월 초 상반기에 좀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따라서 정리해 보자면 1년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지수 전망은 상고 하저의 패턴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며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유동성이나 실적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싶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기술주 섹터 내에서도 반도체 소재 장비주를 비롯해서 디스플레이, 게임주 위주로 해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러한 섹터를 주목하셔가지고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명근 전문가 의견 들어봤고요. 저희 최병진 전문가 의견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최병진 전문가님 앞으로 장세와 또 2020 코스피 상하단 지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코스닥 2020년도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방 흐름을 이어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단 같은 경우에는 2100선에서 2400선까지 그 사이를 왔다 갈 수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가 2250선까지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 때문에 올라왔느냐? 미중무역 협상 기대 심리 때문에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코스피 지수가 하단에 내려왔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건 8월 달, 9월 달에 일본 수출 규제권이 발생을 하면서 하락 구간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어느 정도 회복 흐름을 맞추어 나가면서 올해 어느 정도 고점 부근에 다다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보자고 하면은
우선은 미중무역 합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1단계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충분히 올해 고점 부근인 2250선을 한번 돌파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내년 전망 같은 경우에는 상저하 고의 경제 성장률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상반기에는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고 그리고 나서 미중무역 합의권과 중국 경제 성장에 맞춰서 신규 발주권이나 투자권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국내 반도체 업황이나 여러 가지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 살아날 기미가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본다고 하면은 한 2,400선까지 한번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모멘텀이나 이슈가 많기 때문에 지금 상황 같아서는 우선은 한 번 더 투자 관점으로 이어가는 게 좋을 수 있다. 지금은 불안정한 부분이 있겠지만 상반기만 지나면은 해뜰 날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주도주가 없는 자리이다 보니까 5G 섹터도 많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주 또한 단기적으로 JP모건 헬스케어 때문에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한번 본다고 하면은 제약바이오주가 어느 정도 선발주로서 지수를 이끌어주고 코스닥 지수가 680선에서 690선 사이로 이끌어준 다음에 그 바톤 터치를 반도체 업종들이 이어나가면서 우리나라의 코스닥 지수 또한 700선에서 750선까지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슈나 모멘텀,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 관점으로도 한번 대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2020 증시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주목해야 될 업종과 종목 알아봐야겠죠? 지앵커. 네, 그럼 2020년 떠오르게 될 유망 업종 종목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들어보니까요. 증권사별 전망에서도 반도체와 IT 등 거의 모든 유망 업종에 속해 있던데요. 이 가운데에서 두 분의 의견은 어떨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명근 전문가, 2020년 유망 업종과 종목 탑픽으로 꼽으신다면 무엇을 꼽으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제가 아까 얘기한 것과 비슷합니다. IT 반도체 쪽이 아무래도 일단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집중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2019년도를 한번 쫙 보십시오. 이렇게 어려운 시장 환경 역경 속에서도 보면은 견조한 실적을 비롯해서 성장성을 갖춘 그러한 기업들은 좋은 그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도요. 이러한 트렌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저는 이제 전망이 되어집니다. 이제 경기 반등 전제를 한번 놓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에너지 소재나 뭐 자동차 이제 산업재 등 경기 민감 업종이 사실 투자하기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최선호 업종으로 보면 제가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중기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나 뭐 5G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 섹터를 눈여겨 보셔야 되겠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1월달에 이슈가 많은 뭐 반도체 섹터를 비롯해서 계절적 이슈가 있는 환경 섹터를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서도 흑자 전환하는 업종들도 눈여겨 보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바닥권 매력이 있으니까 꼭 관련해서 운송 업종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5G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단 5G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내년 되면 이제 개화가 시작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5G 활성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수요가 당연히 증가를 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뭐 플렉시블 OLED 시장까지 충분히 그 자금이 더 순환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투자 금액 같은 경우 거의 수백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물론 뭐 연도별로 나눠서 집행이 되겠지만요. 단연간에 계속 집행이 되다 보면 초창기의 시작은 이제 장비주부터 시작이 될 것이고요. 그 필두로 소프트웨어나 컨텐츠주까지도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당연히 뭐니 해도 우리나라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가 되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IT 반도체 대표 종목이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 살짝 뭐 외국인들이 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긴 있지만 충분히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좀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들 증시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탑픽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삼으셔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조정시마다 한번 진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약간 가벼운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드림텍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드림텍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3월에 이제 첫 출연 때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많이 수익도 내드렸던 종목인데요. 최근 뭐 무상증자 이후부터 사실 좀 그렇게 주가 흐름은 좋지는 않았죠. 그런 행보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나무가 이제 카메라 모듈 전문 회사죠. 나무가를 또 인수하면서
나오면서 다시금 이제 거래량이 붙기 시작했고 바닥권에서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종목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지금 사업 메리트 좋은 게 지금 관련 신규 사업도 진출하면서 헬스케어 사업까지도 엮여 있다 보니까 앞으로 상반기 때 한번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콘텐츠 주 중에는 아무래도 코스피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NC소프트를 제가 이제 선정을 해봤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리니지2 모바일 출시 이후로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사실 주가 레벨업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리니지2 모바일이 지금 내년 1분기 때 일본에 지금 진출이 거의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또 나머지 뭐 아이온2나 블레이드 앤 소울 등이 또 이제 해서 출시가 되면 이제 이에 따라서 내년도 실적 전망이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JP모건 헬스케어가 이제 1월 13일 컨퍼런스가 1월 13일부터 예정이 되어 있죠. 뭐 메지온 같은 경우에 NDA 신청이 있고요.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 안구건조증 치료제 이제 3-1상 임상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임상 관련해가지고 임상 3상 재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월 달에는 HLB NDA 신청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연초부터 제약바이오 업종은 이런 굵직굵직한 대형주 위주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중소형주 종목에는 임상 이상 기대가 완료되는 그러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이수 앱지스나 뭐 파맵신 그리고 NK맥스, 큐리언트 등을 한번 놓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환경 섹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계절성 요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세먼지 등 이제 관련 요소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근본적으로 이제 정부 예산도 많이 크게 늘렸고요. 계속해서 지속적인 앞으로도 노력이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섹터로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어쨌든 그러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KC 그린 홀딩스나 KC 코트를 같은 종목들을 한번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기 집진 설비나 아무래도 환경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이러한 이제 이산화탄소 이런 거 배출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환경 규제가 강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미세먼지 섹터 공기청정기 관련주도 좋지만 관련 뭐 필터나 이런 산업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한번 크게 봤을 때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종목 운송업종인데요. 운송업종 중에 뭐 조선도 있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대한항공에 좀 한번 주목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올해 굉장히 힘들었죠. 화물업황도 굉장히 부진했고요. 그리고 보잉의 737 맥스 관련 기종 해가지고 비행기 안전 관련 이슈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환율 상승에 또 악재까지 만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요. 이제 항공화물 선행지표를 살펴보니까요. 그 관련해가지고 유럽 쪽을 중심으로 해서 항공화물이 운임이 이제 개선되는 그러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여객 실적이 당연히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한항공이 그런 개선 기대감으로 이제 내년에는 흑자 전환이 꼭 될 것이다. 이에 보았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진입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기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명근 전문가의 2020년 유망 섹터, 이 중단기별로 짚어보면서 2020년 탑픽 종목까지 챙겨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최병진 전문가의 유망 섹터 들어볼 차례인데요. 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짚어주시면서 탑픽 종목까지 꼽아주시죠. 네, 우선은 코스닥 위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상반기를 한번 본다고 하면은 OTT 관련주들을 한번 지켜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좀 좋아질 것이고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이나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업종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에 마이크로 LED 관련주들도 한번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어떤 업종들을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느냐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제약바이오주들을 한번 지켜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나서 건설업종이나 2차 전지 섹터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업종 중에서는 우선은 1순위로 한번 뽑을 수 있는 것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중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나 시스템 반도체 업종인 내에 있는 종목인 DB하이텍이나 원익 IPS, 테스나 정도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OTT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왜 유망한지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금 국내 우리나라 대기업군들 중에 지금 OTT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SK의 웨이브나 KT의 시즌 그리고 나서 지금 디즈니와 애플 TV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CJ ENM과 JTBC가 지금 OTT 시장에 출사표를 출시한다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큰 범주를 본다고 하면은 컨텐츠 미디어주들이 있습니다. 뭐 제이콘텐트리나 쇼박스, 대원미디어, 여러 가지 초록뱀 이런 컨텐츠 미디어 종목들이 어느 정도 부각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OTT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이에 따라 실적 기대감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 중에서는 우선적으로는 OLED 관련주를 한번 지켜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큰 범주, 큰 틀 안에서 본다고 하면은 비메모리 반도체나 시스템 반도체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나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그룹에서 130조 투자권 중에 핵심적으로 진행할 예정인 부분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한 투자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투자권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맞춰서 지금도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이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추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한번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봐야 될 게 마이크로 LED 관련주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CSE 관련해서 지금 애플에서 마이크로 LED 관련한 제품들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퀀텀답 마이크로 LED 제품을 이제 생산을 할 예정이고 공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관련 주들이 지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마이크로 LED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서울반도체가 있다고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솔테크닉스나 이제 루멘스 정도로 한번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가장 탄력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는 루멘스라는 종목이 연일 급등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연일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 보니까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루멘스를 한번 보시자면 지금 연일 상승 추세가 이어가면서 정고점 부근인 단기적으로 매물대와 저항대가 있는 3,300원에서 3,500원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1월 중순 정도로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반기를 볼 부분은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있는데요. 제약바이오주 업종 같은 경우에는 왜 짚어드리느냐? 지금 6월부터 10월까지 여러 가지 학회들이 다수 몰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제약바이오 업종 또한 꾸준한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많고 있고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큰 범주에 대해서 실적 향상 업황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한번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2020년 두 전문가 유망 업종과 탑픽 종목을 챙겨봤습니다. 반도체와 바이오 같은 경우에 두 분 모두 공통적 의견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고민 종목 전화와 문자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종목 해결사 넘어갈게요.